여러분, 혹시 요즘 밤에 주방불을 켜면 깜짝 놀라신 적 있으신가요? 그냥 상자 몇 개, 종이봉투 조금 쌓아둔 것뿐인데 한 달 지나니까 갑자기 숫자가 확 늘어나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주방이나 배수구 라인을 따라서 밤마다 개체들이 순환하면서 점점 더 심해지게 되거든요. 저는 24년간 생활의 충을 추적해온 환경위생 박사 박도윤이라고 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순서와 위치,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하게 관리하는 수치까지 오늘 한 번에 정리해드릴 생각입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가정에서 가장 흔하게 반복되는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강한 양만 믿고 환경은 그대로 둔다는 점이에요. 지금 여러분 집안에 종이, 덤이나 박스가 조금이라도 쌓여 있다면 그게 벌써 은신처가 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알집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기가 있거든요. 바로 요즘 같은 계절이 그렇습니다. 온도가 적당하고 습도가 유지되면 번식 속도가 빨라지죠. 오늘 이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은 무엇부터 치워야 하는지, 어디에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까지 딱 정리가 되실 겁니다. 핵심은 강한 제품이 아니라 순서와 위치예요. 그리고 재발을 막는 생활 루틴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24년 동안 확인한 패턴을 오늘 여러분께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채널은 시니어 여러분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응원하는 채널입니다. 실질적이고 당장 적용 가능한 정보만 전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 바꾸실 준비 되셨나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 조카가 작은 원룸에 살고 있는데요. 여름마다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상자를 모아두는 버릇이 있었거든요. 나중에 쓸 데가 있을 것 같다고 해서 베란다 한쪽에 계속 쌓아뒀어요. 야식 포장지도 그때그때 버리지 않고 배수구 트랩 관리도 조금 느슨했습니다. 그래서 연못 처리를 몇 번 했어요. 처음엔 며칠 조용하더라고요. 그런데 일주일 지나니까 다시 나오는 거예요. 이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제가 조카 집에 가서 주방 수납을 싹 다 갈아엎고 틈새에 재를 여러 점에 나눠서 도포하고 종이랑 비닐을 당일 바로 폐기하는 루틴으로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보름 만에 야간 출몰이 싹 끊겼어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전체 흐름을 정확히 아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핵심은 강한 제품이 아니었거든요. 순서와 위치, 그리고 재발을 막는 생활 루틴이 가장 중요했어요. 약만 뿌리고 끝내면 그건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환경을 바꾸지 않으면 결국 다시 돌아와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며칠 조용하다가 다시 나타나는 거요. 그게 바로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주방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거예요. 뒤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걸 바꿀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돼요. 여러분의 식습관이 아니라 생활 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바퀴벌레와 직접 연결되는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게 종이와 비닐 더미입니다. 상자, 전단지, 비닐봉투 더미는 단순히 지저분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은신처이자 알집을 보호하는 막이 되거든요. 국내 환경위생 관련 조사와 해외 가정 해충 보고를 보면 다층동이 재질 공간이 서식 밀도를 확실히 높인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만난 박영수 68세님은 창고형 베란다에 박스만 정리했는데 출몰 빈도가 절반으로 줄었어요. 그분이 처음엔 믿지 않으셨거든요. 그냥 박스인데 뭐가 달라지겠느냐고 하셨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효과가 바로 나타났습니다. 상자는 당일 해체해서 평면화하고 비닐은 바로 폐기하고 택배 박스는 집 안반입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해요. 만약에 상자 보관이 꼭 필요하시다면 뚜껑 있는 플라스틱 용기로 대체하세요. 그럼 틈이 생기지 않으니까 은신처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집안에 2주 넘게 쌓인 상자가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오늘 당장 정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주방물과 먹이 동선입니다. 물과 기름, 부스러기가 있는 주방이 핵심 서식지예요. 바퀴벌레는 습도와 먹이 접근성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보고가 많습니다. 물만 있어도 살 수 있고 기름 한 방울만 있어도 충분하거든요. 제가 만난 윤혜란 72세님은 싱크대 걸레를 밤새 말리고 논슬립 매트를 주 2회 삶으면서 새벽 출몰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분도 처음엔 이게 무슨 상관이냐고 하셨는데 막상 해보니까 정말 안 나타나더래요. 취침 전에 싱크대를 건조하고 수세미를 2개 교대로 사용하고 배수구 거름망을 즉시 비우는 게 핵심이에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향강한 세제만 믿지 말라는 겁니다. 물기 제거가 우선이에요. 세제로 향을 아무리 뿌려도 물기가 남아있으면 소용없고, 취침 전에 여러분 싱크대가 젖어 있지 않으신가요? 젖어 있으시다면 오늘부터라도 꼭 닦아주세요. 세 번째는 틈과 경첩, 레일입니다. 경첩, 서랍 레일, 가전 하부 틈은 단순한 틈이 아니에요. 이동 통로이자 은신처가 되거든요. 실내 해충은 온기와 어둠, 좁은 틈을 정말 좋아한다는 구조적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그냥 틈인데 얘네들한텐 완벽한 집이에요. 제가 만난 김도희 66세님은 싱크대 경첩 나사 주변의 젤을 소량씩 여러 점의 도포해서 산란기를 끊었습니다. 그분은 처음엔 젤을 한 군데 많이 발랐다가 효과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 점에 나눠서 바르라고 했더니 훨씬 효과가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주변 서랍 레일, 가스레인지 옆면 틈에 젤을 소량씩 여러 점에 도포하세요. 실리콘 파손 부위는 보수하시고요. 여기서 조심하실 건 젤을 한 점에 과량으로 도포하지 말고 손이 닿지 않는 안쪽에만 사용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반려동물이 계시다면 더 조심하셔야 해요. 우리 집 경첩과 레일을 마지막으로 점검한 때가 언젠가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네 번째는 배수 라인과 수봉입니다. 건조된 배수 트랩은 외부 개체가 유입되는 통로가 됩니다. 하수 라인이 연결된 주택에서 트랩 수봉을 유지하는 게 유입 억제에 효과적이라는 보고가 많아요. 물이 차 있어야 막아주는 건데 마르면 그냥 뚫린 길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만난 오상기 74세님은 외출 전에 욕실 배수구에 주기적으로 물을 채워서 수봉을 유지하면서 유입이 줄었습니다. 그분은 여행을 자주 다니시는데 집을 비우기 전에 꼭 물을 채워놓고 가신대요. 주 2회 욕실, 세탁실, 싱크대 트랩에 물을 채우고 장기 외출할 때는 마개나 랩으로 임시 봉인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건 막힘 방지제와 동시에 사용하실 때는 환기를 충분히 하셔야 한다는 점이에요. 화학 성분이 섞이면 증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욕실 배수구가 바짝 말라 있지 않으신가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섯 번째는 쓰레기 보관 시간입니다. 밤새 머무는 음식물 쓰레기는 정말 강력한 유인원이에요. 유기물 잔재를 방치하는 시간이 길수록 출몰 빈도가 증가한다는 생활환경 모니터링 결과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 냄새만 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개체를 부르는 거예요. 제가 만난 정밀한 70세님은 음식물 쓰레기를 소량씩 자주 배출하면서 주방 트랩 설치 없이도 개체가 줄었습니다. 그분은 처음엔 귀찮다고 하셨는데 막상 해보니까 냄새도 안 나고 훨씬 쾌적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소량을 빈번하게 배출하고 뚜껑을 밀폐하고 밤새 실내에 보관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가방형 보관함을 쓰신다면 내부 세척 주기를 잡아주세요. 안 씻으면 냄새가 배거든요.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가 밤새 실내에 머물고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오늘부터라도 바로 배출하세요. 여섯 번째는 연무만 하고 끝내는 겁니다. 개체 수가 많을 때 연무는 분명히 유용합니다. 공간 전체를 타격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사후 틈새 관리가 없으면 재출연해요. 처치 후에 잔존 개체 관리와 서식 환경 개선이 재발 억제의 핵심이라는 게 일반적인 결론입니다. 제가 만난 남기훈 69세님은 연무 후 48시간 안에 틈새 젤과 청소를 병행해서 재출연 주기를 끊었습니다. 그분은 연무만 하고 끝냈다가 다시 나타나서 절망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대로 연무 후에 통풍하고 표면 세척하고 틈새 젤을 여러 점에 도포하고 2주 뒤에 점검하셨더니 완전히 달라졌대요. 반려동물이 계신 가정은 격리와 환기 시간을 엄격히 지키셔야 합니다. 사람보다 반려동물이 더 민감하거든요. 여러분은 연무 후에 무엇을 추가로 하셨나요? 혹시 연무만 하고 끝내신 적 있으시다면 이제는 꼭 추가 조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제 원인을 다 알았으니 확실한 실행 루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루 10분 주방 루틴을 말씀드릴게요. 취침 전에 건조하고 표면을 정리하는 게 가장 큰 효과를 냅니다. 단 10분만 투자하시면 돼요. 미끄럼 주의하시고 밤늦게 장시간 환기하시면
체온 저하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겨울철엔 조심하셔야 해요. 싱크대 물기를 제거하고 젖은 행주는 교대로 세탁하고 조리대 부스러기를 제거하고 쓰레기는 즉시 배출하는 이 4가지만 하셔도 달라집니다. 정말 간단하죠. 오늘 밤 10분 루틴을 바로 시작해 보실래요? 한번 시작하시면 습관이 돼요. 두 번째는 틈새 젤 다점 도포 캘린더입니다. 소량을 여러 점에 나누는 방식이 노출 위험을 줄이고 효과를 높여요. 한 군데 많이 바르는 것보다 여러 곳에 조금씩 바르는 게 훨씬 낫습니다. 손이 닿는 전면부나 반려동물이 접근할 수 있는 위치는 피하셔야 해요. 경첩, 레일, 가전 하부 안쪽의 콩알의 절반 크기로 15점에서 20점 정도 찍어주시고 2주 후에 점검하세요. 제가 현장에서 본 결과로는 이 방법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이었어요. 집에서 젤이 필요한 정확한 위치 3곳이 떠오르시나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세 번째는 상자 제로 데이입니다. 진규 유입을 차단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무거운 박스 이동할 때는 허리 무리 조심하시고 손 보호 장갑 꼭 착용하세요. 다치시면 안 되니까요. 택배가 도착하면 즉시 현관에서 해체해서 평면화하고 필요한 물건은 플라스틱 수납으로 전환하세요. 베란다나 창고에 상자를 쌓아두지 마세요. 현관에 쌓인 박스가 몇 개인가요? 오늘 당장 정리해 보시죠. 네 번째는 배수구 수봉 체크입니다. 건조 기간이 길수록 유입 가능성이 커져요. 세정제와 열수를 사용하실 때는 증기 흡입을 피하셔야 합니다. 특히 환기가 안 되는 공간에선 조심하셔야 해요. 주 2회 물을 채우고 장기 외출 전엔 실리콘 마개로 봉인하고 귀가 후엔 환기하세요. 간단하죠? 이번 주에 수봉을 확인하셨나요? 아직 안 하셨다면 오늘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섯 번째는 연무 안전 체크리스트입니다. 연무는 개체수가 많을 때 공간 전체를 타격하는 데 유리해요. 하지만 안전 수칙을 꼭 지키셔야 합니다. 사람과 반려동물을 격리하고 식기를 밀폐하고 전열기구를 보호하고 지시 시간을 준수하세요. 연무 전에 수납을 정리하고 연무 후엔 2시간 이상 환기하고 표면을 세척하고 그날 안쪽 틈에 젤을 보강하세요. 이 순서를 지키시면 재출현을 막을 수 있어요. 연무만 하고 끝낸 적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이제는 추가 조치를 꼭 해주세요. 여섯 번째는 야간 유입 차단입니다. 문틈, 창틀 하부, 배관 관통부가 야간 이동 경로가 돼요. 밤에 활동하는 개체들이 이 경로로 이동하거든요. 강력 접착 제품을 사용하실 때는 표면 손상에 유의하세요. 하부 문틈에 브러쉬를 부착하고 배관 주변을 실리콘으로 보수하고 냉장고 뒤와 벽 사이 간격을 확보하세요. 냉장고 뒤쪽을 마지막으로 밀어본 게 언제인가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일곱 번째는 재발 점검 주간표입니다. 가시적인 출몰이 없어도 점검 주기를 유지해야 재출현을 막을 수 있어요. 과한 약품 혼용은 피하시고 기록으로 조절하세요. 월요일엔 상자를 점검하고 수요일엔 젤 포인트를 확인하고 금요일엔 배수 수봉을 체크하고 일요일엔 냉장고 하부를 청소하세요. 이렇게 주간표를 만들어서 냉장고에 붙여두시면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우리 집 주간표를 냉장고에 붙여두실까요? 한번 실천해보세요. 이제 마무리로 오늘부터 바로 적용할 하나를 콕 집어드릴게요. 오늘 우리는 잘못된 상식과 올바른 관리를 분명히 나눴습니다. 강한 제품만 믿고 연무로 끝내면 며칠 조용하다가 다시 나타나요. 이게 반복되면 결국 포기하게 되죠. 반대로 은신처를 정리하고 물과 먹이 동선을 차단하고 틈새에 젤을 여러 점에 도포하고 배수 수봉을 유지하고 주간 점검으로 이어지면 재출현 주기가 끊깁니다. 위험을 방치하면 알집이 누적되고 주방 위생이 무너져요. 그러면 야간 스트레스가 생기고 수면의 질이 저하되면서 건강까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밤에 제대로 못 주무시면 낮에도 피곤하시잖아요. 제대로 관리하면 보름 안에 출몰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청결 루틴이 정착되면서 계절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24년간 현장에서 만난 분들 중에서 이 방법을 실천하신 분들은 거의 다 성공하셨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던 분들도 한 달 지나면 확실히 차이를 느끼신다고 말씀하세요. 약만 믿으시던 분들도 환경 관리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시죠. 오늘 당장 실천할 단 하나의 제안은 상자 제로데이입니다. 현관에 있는 택배 박스부터 해체해서 평면화하고 필요한 수납은 플라스틱 용기로 바꾸세요. 그 다음 순서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겁니다. 상자만 없애도 은신처가 절반은 사라져요. 그리고 오늘 밤 취침 전에 10분만 투자해서 싱크대를 건조하고 조리대를 닦고 쓰레기를 배출해보세요. 이 두 가지만 실천하면
실천하셔도 일주일 안에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정말 간단하지만 효과는 확실해요. 다음 영상에서는 계절별 전략과 고층과 저층 주택의 차이, 그리고 반려가정 맞춤 루틴을 안내하겠습니다. 계절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관리 방법이 있거든요. 특히 여름철과 겨울철은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고층과 저층도 유입 경로가 달라서 대응 방법이 달라요. 반려동물이 계신 가정은 안전에 더 신경 쓰셔야 하고요. 여러분께서 오늘 배운 내용을 실천하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어려운 점이 생기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24년간 쌓은 경험으로 최대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질문이면 다음 영상 주제로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이런 실용적인 정보를 계속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정말 큰 힘이 돼요. 여러분 댁에서는 어디부터 바꾸실 건가요? 상자부터 정리하실 건가요? 아니면 주방 루틴부터 시작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실천 계획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함께 응원하겠습니다.